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가족과 함께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익숙한 방송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할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편안한 순간을 선사하길 바라며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부산의 기대시장, 해질 무렵에 어스름이 깔리며 사람들의 발걸음이 점점 잦아들었다. 김미영은 여전히 자신의 생선 노점 앞에 앉아 있었다. 말린 생선이 가득 쌓인 광주리를 내려다보며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도 별로 팔리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자갈길을 따라 1시간이 넘게 걸어야 하는 고된 여정이었다. 더 큰 걱정은 집에 있는 술주정뱅이 남편 박재훈이었다.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또 주먹이 날아올 터였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아직도 안 걷었어, 아가씨? 이제 장사 끝난 것 같은데 뭐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어딘가 묘한 울림이 있었다. 미영은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지었다. 10분만 더 기다리다가 정리하려고요. 혹시 뭐 사가실 건 없으세요? 아저씨? 남자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난 물건은 안 사고 사람을 살까 하는데 팔 거 있으면 팔아봐. 미영은 농담인 줄 알고 웃으며 대꾸했다. 아저씨, 저는 서울서 온 게 아니라 여기 외곽 동네 사람이에요. 부산까지 올라와서 장사하는 거라 힘들긴 해도 어쩔 수 없죠.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렇구나. 그럼 저기 큰 느티나무 옆에 있는 내 집으로 광주리 들고 와. 좀 사줄 테니까. 근데 너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왜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오늘 아침에 재수 없는 일이라도 있었나? 미영은 그의 말에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감사해요. 아저씨, 예쁘긴요. 저 이렇게 초췌한데요. 그녀는 반가운 마음에 광주리를 들고 그의 뒤를 따랐다. 그 남자는 최민수였다. 60에 가까운 나이에 퇴역 군인으로 혼자 살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생선을 보며 말했다. 맛있어 보이는 거 다 골라줘. 이웃에도 좀 나눠줄게. 너 이렇게 두고 가면 일주일 걸려도 못 팔겠다. 미영은 감격하며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 덕분에 오늘 좀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민수는 느닷없이 물었다. 집에 안 가고 여기서 묵고 가지 그래? 부산 시내에서 저녁까지 걷다가 밤늦게 도착할 텐데 힘들잖아. 미영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요, 남편이 기다려요. 제가 남의 집에서 어떻게 자요? 민수는 태연하게 말했다. 나 혼자 사는 집이야. 부인도 없고 애들도 다 떠났어. 편히 쉬다가도 괜찮아. 그의 말에 미영의 마음이 흔들렸다. 따뜻한 밥 한 끼와 잠자리 제안은 그녀의 고단한 삶의 작은 비처럼 다가왔다. 결국 그녀는 그럼 잠깐만 쉬다 갈게요 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민수의 집은 아담하고 깔끔했다. 벽에는 군 시절 찍은 사진들이 걸려있고 낡은 나무 식탁이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미영은 부엌에서 밥을 짓기 시작하며 물었다. 아저씨는 왜 다시 장가 안 가셨어요? 이렇게 혼자 살면 외롭잖아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지. 근데 너 같은 여자라면 나도 흔들릴 것 같은데 이미 남편이 있으니 어쩔 수 없지. 미영은 얼굴이 붉어지며 농담처럼 받았다. 저 같은 촌사람을 누가 좋아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점점 깊어지는 걸 느끼며 그녀는 살짝 긴장했다. 밥이 완성되고 둘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미영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된 삶을 털어놓았다. 남편이 술만 마시면 저를 때려요. 돈 없으면 더 심해지고 정말 지쳤어요. 민수는 조용히 듣다 말했다. 내가 너 친구가 되어줄게. 힘들 때 언제든 여기 와. 그의 따뜻한 말에 미영은 눈물이 고일 뻔했다. 그러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붉은 주머니를 들고 왔다. 이거 받아. 안에 든 건 새 옷 몇 벌이었다. 너 옷이 다 해졌더라. 이거 입고 다녀. 미영은 당황하며 거절했다. 아저씨, 이건 너무 과분해요. 제가 뭐라고 이런 걸 받아요? 하지만 민수는 강하게 밀어붙였다. 내가 준 거니까 받아. 안 받으면 버릴 거야. 결국 그녀는 옷을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가 갈아입었다. 새 옷을 입은 그녀는 거울 속에서 낯선 자신을 발견했다. 초라했던 모습이 사라지고 생기가 돌았다. 민수는 그녀를 보며 감탄했다. 정말 예쁘네. 부산 시내 아가씨 같아.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이상하게 변했다. 미영이 다시 옷을 갈아입으려 방으로 들어가자 민수는 문틈으로 몰래 그녀를 훔쳐보았다. 숨소리가 거칠어지며 그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밥을 먹고 나서 미영이 설거지를 하려는데 민수가 다가와 말했다. 오늘 여기서 자고 가. 집에 가봤자 고생만 하지. 미영은 망설이며 말했다. 아니요. 남편이 기다릴 거예요. 내일 다시 올게요. 하지만 민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그녀가 떠나려 하자 그는 느닷없이 문을 잠갔다. 뭐 하세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는 그녀를 향해 다가갔다. 생선 장사 그만하고 나랑 같이 살면 돈 걱정 없을 거야. 내가 널 잘해줄게. 미영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아저씨, 이러지 마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는 침착하게 주머니에서 금반지와 지폐 뭉치를 꺼냈다. 이거 다 너 줄게. 이 반지는 너 몇 년 장사해도 못 사. 여기 돈은 거의 100만 원이야. 나만 기쁘게 해주면 돼. 미영은 숨이 막혔다. 그 돈은 그녀의 가난한 삶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거액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전 못 돼요. 제발요. 민수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갑자기 그녀를 붙잡고 침대 위로 밀쳤다.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날 무시해? 미영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외쳤다. 살려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그의 손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소리 질러봐. 여기서 누가 널 도와주겠어? 다들 날 알아. 미영은 공포에 떨며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다. 제발, 저 그냥 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에 반지를 억지로 끼우며 속삭였다. 너도 원하는 거잖아. 그 술주정뱅이 남편 밑에서 고생하지 말고 나와 같이 살아. 미영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금반지와 돈이 눈앞에서 흔들렸다. 집에 돌아가면 또 맞을 것이 뻔했다. 아이들 학비도 내지 못하고 허름한 집에서 끝없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반지를 만졌다. 한 번만 눈 감으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수는 그녀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부드럽게 다가갔다.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게. 결국 미영은 저항을 멈췄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민수는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부산의 밤은 깊어졌고 시장의 소음은 완전히 사라졌다. 미영은 몸을 떨며 생각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가족을 위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끝없는 수치심과 후회가 그녀를 삼켰다. 이 이야기에서는 부산의 기대시장이라는 실제하는 장소를 배경으로 삼아 현실감을 더했고 긴박한 대화와 심리 묘사로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민수의 속내가 점차 드러나는 과정과 미영의 갈등을 강조하며 독자를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영은 눈을 감고 이를 악물었다. 민수의 손길이 그녀의 몸을 스칠 때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을 억눌렀다. 부산의 기대시장 거리 밖은 이미 고요했고 어둠이 집안을 완전히 덮었다. 민수는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끌어안았고 그의 거친 움직임은 마치 그녀의 모든 저항을 삼켜버리려는 듯했다. 미영은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가족, 그리고 그 금반지와 돈뭉치만이 떠돌았다. 이걸로 아이들 학비를 낼 수 있어. 집도 고칠 수 있어.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가슴을 찢는 후회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민수는 마침내 그녀를 놓아주고 침대 위에 벌렁 들어 누웠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만족한 듯한 미소가 얼굴에 번졌다. 미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손가락에 끼워진 금반지가 차갑게 느껴졌다. 민수는 그녀를 힐끔 보며 말했다. 어때? 나쁘지 않았지? 앞으로도 잘 지내면 이런 거 더 많이 챙겨줄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뒤에 숨은 계산된 의도가 미영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미영은 대답 대신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빨랐지만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다가갔다. 급하게 어딜 가려고? 오늘 여기서 자고 가. 밖은 춥고 집에 가봤자 뭐해? 그 술주정뱅이한테 또 맞을 거 아냐? 그의 말은 마치 그녀의 상처를 후벼 파는 칼날 같았다. 미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저씨, 전 가야 해요. 제발, 더 이상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민수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가긴 어딜 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도 책임져야지. 이 돈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 그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지폐 뭉치를 꺼내 그녀 앞에 흔들었다. 이거 받아. 앞으로도 날 잘 따르면 이런 거 매일 챙겨줄게.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전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돈 필요 없어요. 그 순간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향해 다가갔다.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이 동네에서 나 모르는 사람이 없어. 내가 좋게 나올 때 받아들이는 게 좋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미영은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끼며 뒤로 물러섰다. 제발, 그냥 보내주세요. 저 아무 말도 안 할게요. 민수는 피식 웃으며 문을 향해 걸어갔다. 가고 싶으면 가.
하지만 명심해. 이 돈, 이 반지 다 너 준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그는 문을 열고 그녀를 쳐다봤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광주리를 들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시장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미영은 광주리를 어깨에 메고 자갈길을 터벅터벅 걸었다. 손에 쥔 금반지가 그녀의 손바닥을 따갑게 눌렀다. 이걸 팔면 아이들 옷을 사줄 수 있어. 집세도 낼 수 있어. 하지만 그 생각은 곧 끔찍한 기억으로 뒤덮였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길가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가 뭐 한 거지? 내가 왜? 그녀는 스스로를 원망하며 반지를 땅바닥에 내던졌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미영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한 남자가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미영 씨? 낯익은 목소리였다. 동네에서 가끔 마주치던 어부 이정호였다. 그는 그녀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 무슨 일 있었어? 미영은 당황하며 눈물을 닦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거짓을 감추지 못했다. 정호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집까지 같이 갈게. 혼자 가기 위험해. 미영은 거절하려 했지만 그의 단호한 눈빛에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둘은 말없이 길을 걸었다. 정호는 그녀의 광주리를 들어주며 물었다. 미영 씨, 요즘 힘들지? 재훈이 때문에 고생 많다고 들었어. 미영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의 따뜻한 말투가 그녀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괜찮아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녀는 애써 웃으려 했지만 목소리는 갈라졌다. 집에 도착했을 때 재훈은 이미 문 앞에서 술병을 들고 비틀거리고 있었다. 야, 어디서 이제 와? 돈은? 돈 가져왔어? 그의 고함이 밤 공기를 갈랐다. 미영은 몸을 떨며 주머니에서 몇 푼 안 되는 돈을 꺼냈다. 재훈은 돈을 낚아채며 그녀를 밀쳤다. 이게 다야? 쓸모없는 것. 정호가 앞으로 나서며 재훈을 막았다. 그만해. 재훈아, 미영씨 힘들게 장사하고 왔잖아. 재훈은 그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너 뭐야? 남의 집 일에 왜 끼어들어? 하지만 정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미영씨 괴롭히지 마. 다음에 또 이러는 거 보면 가만 안 둘 거야. 재훈은 투덜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미영은 정호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무 힘들면 말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도울게. 그는 더 말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미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수의 얼굴, 그의 손길, 그리고 반지가 준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정호의 따뜻한 말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녀는 새벽녘의 자리에서 일어났다. 광주리를 챙기며 결심했다. 다시는 그렇게 안 살아. 다음 날, 미영은 시장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엔 민수의 집 근처를 피해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밝게 웃으며 물건을 팔았다. 그러던 중 정호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생선을 몇 마리 사며 말했다. 오늘 기분 좋아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었어? 미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새로 시작해보려고요. 그녀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민수의 유혹과 재훈의 폭력 속에서도 미영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부산의 바닷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며 새로운 내일을 약속하는 듯했다. 미영은 새로 자리 잡은 기대시장 구석에서 생선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어제의 결심이 아직 가슴속에 뜨겁게 남아있었다. 더 이상 민수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재훈의 폭력 속에서 무너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시장은 아침부터 북적였고 그녀는 손님들에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물건을 팔았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지만 오늘만큼은 그 고단함이 달갑게 느껴졌다. 그러던 중 정호가 다시 그녀의 노점 앞에 나타났다. 그는 손에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다가와 말했다. 오늘은 좀 바빠 보이네. 장사 잘 돼? 미영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어제 아저씨가 도와준 덕분에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선 몇 마리를 골랐다. 잘 됐네. 근데 혹시 무슨 고민 있으면 말해. 나 혼자 사는 거라 시간 많아. 그의 말은 소박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뗐다. 사실 어제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아저씨 말대로 집에 가는 게 무서워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정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 말했다.
재훈이 때문이지? 그 녀석 예전부터 술만 먹으면 난리였어. 너 혼자 감당하기 힘들 텐데. 미영은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참고 살아야죠. 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너 시장에서 힘들게 일할 거 없어. 나 배 타고 생선 잡으러 다니는데 같이 일해볼 생각 없어? 힘들긴 해도 돈은 지금보다 훨씬 나을 거야. 미영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다. 제가요? 저 배 타본 적도 없는데. 정호는 웃으며 말했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 배워가면서 하면 돼. 너라면 잘할 것 같아. 그 제안은 미영에게 새로운 문처럼 다가왔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재훈이 알면 또 무슨 소동을 벌일지, 그리고 낯선 바다 위에서의 삶이 그녀에게 맞을지 확신이 없었다. 그녀는 망설이며 말했다. 고마운데 좀 생각해 볼게요. 정호는 더 강요하지 않고 말했다. 그래, 천천히 고민해봐. 언제든 말만 해. 그날 오후 시장은 점점 한산해졌다. 미영은 생선을 정리하며 정호의 말을 곱씹었다. 바다로 나간다?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그녀는 문득 오래전 꿈꿔왔던 자유를 떠올렸다. 재훈과 결혼하기 전 그녀는 부산 앞바다를 보며 언젠가 저 멀리 떠나고 싶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를 시장과 허름한 집 사이에 묶어놓았다. 정호의 제안은 그 꿈을 다시 꺼내주는 불씨 같았다. 해가 지고 미영은 광주리를 챙겨 집으로 향했다. 오늘은 민수의 집 근처를 지나지 않기 위해 일부러 먼 길을 돌았다. 손에는 정호가 사준 돈과 몇 푼의 장사 수익이 쥐어져 있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워졌다. 문을 열자마자 재훈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뭐야, 또 이렇게 적어? 이걸로 술값도 안 되잖아. 그는 술병을 집어 던졌고 병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미영은 몸을 웅크리며 말했다. 오늘 좀 힘들어서 다음엔 더 벌게요. 하지만 재훈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다가왔다. 변명만 늘어놓네. 너 어디서 놀다 온 거 아냐? 그의 손이 올라가려는 순간 미영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그만해요. 나도 지쳤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재훈은 잠시 멈칫하며 그녀를 노려봤다. 뭐?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정호가 들어왔다. 그는 시장에서 미영이 떠난 뒤 이상한 예감에 집까지 따라온 것이었다. 재훈아, 그만해. 미영씨 괴롭히지 말라고 했잖아.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재훈은 이를 갈며 정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술에 취한 몸이 비틀거리며 주저앉았다. 너 이 자식, 내 마누라 건드릴 생각이야? 정호는 차갑게 대꾸했다.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 그냥 미영씨가 불쌍해서 돕는 거야. 미영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정호를 말렸다. 아저씨,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하지만 정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미영씨,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마. 나랑 같이 배 타러 가자. 지금 떠나도 돼. 그 말에 미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지금 떠난다고? 그녀는 재훈을 힐끔 봤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욕을 내뱉고 있었다. 그리고 문득 민수의 집에서 겪은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그녀를 휩쓸었다. 그녀는 광주리를 내려놓고 정호를 바라봤다. 정말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미영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집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아이들은 이미 자랐고 이 집엔 더 이상 그녀를 붙잡을 이유가 없었다. 재훈이 뭐라 소리쳤지만 그녀는 문을 닫고 정호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부산의 밤바다는 차갑고 거칠었다. 정호의 작은 배가 항구에 떠 있었고 그는 미영에게 손을 내밀었다. 타봐. 처음엔 무섭겠지만 익숙해질 거야. 미영은 떨리는 다리로 배에 올랐다. 배가 물결을 가르며 나아가자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눈앞에 펼쳐진 바다는 끝없이 넓었다. 며칠 뒤 미영은 정호와 함께 바다에서 생선을 잡기 시작했다. 처음엔 배멀미에 고생했지만 점점 손에 익었다. 파도를 헤치며 그물을 던질 때마다 그녀는 새로운 힘을 느꼈다. 정호는 그녀에게 배운 대로 밧줄을 묶는 법과 물고기를 손질하는 법을 가르쳤다. 너 잘해. 곧 나보다 나을지도 모르겠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미영은 어느새 미소를 되찾았다. 시장에서의 고단함, 민수의 어두운 손길, 재훈의 폭력은 점점 기억 저편으로 밀려났다. 그녀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다짐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정해. 부산의 파도는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듯 힘차게 밀려왔다. 바다 위에서의 나날은 미영에게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었다.
매일 아침 정호와 함께 배를 띄우고 그물을 던지며 그녀는 점점 더 단단해졌다. 파도가 배를 흔들 때마다 처음엔 겁이 났지만 이제는 그 리듬에 몸을 맡기는 법을 알았다. 정호는 늘 곁에서 그녀를 지켜보며 조용히 격려했다. 너 정말 잘 적응했어. 이제 나 없이도 배 끌고 나갈 수 있겠네. 그는 농담처럼 말하며 웃었다. 미영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구석엔 여전히 무언가 무거운 것이 남아있었다. 민수와의 기억, 그리고 재혼을 떠난 죄책감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어느 날 해가 지고 배가 항구로 돌아왔다. 정호와 미영은 그날 잡은 생선을 정리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바닷바람이 점점 차가워졌다. 미영은 땀에 젖은 몸을 식히려 얇은 셔츠 하나만 걸쳤다. 그 셔츠는 바람에 따라 몸에 착 달라붙었고 그녀의 날씬한 허리와 부드러운 곡선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정호는 그물을 정리하다가 문득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미영은 그 시선을 느끼고 살짝 몸을 돌렸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긴장감이 피부 위로 스며들었다. 오늘 좀 춥네. 배고프지 않아? 정호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배고프네요. 뭐라도 먹고 쉬어야겠어요. 둘은 배에서 내려 작은 창고로 향했다. 그곳은 정호가 생선을 손질하고 쉬는 공간이었다. 낡은 나무 테이블과 의자 몇 개, 그리고 작은 가스레인지가 전부였다. 미영은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고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다. 정호는 그녀 옆에 서서 불을 피우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의 얇은 셔츠가 불빛에 비쳐 투명하게 보였고 그 아래로 드러난 곡선은 그의 숨을 살짝 먹게 했다. 라면이 끓는 동안 둘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정호는 맥주캔을 꺼내 미영에게 건넸다. 한잔 할래? 오늘 좀 힘들었으니까. 미영은 망설이다 캔을 받아들었다. 차가운 맥주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긴장이 풀리는 듯했다. 둘은 바다에서의 일, 잡은 생선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었다. 하지만 점점 대화가 느려졌고 침묵이 공간을 채웠다. 정호의 눈빛이 다시 그녀에게 머물렀다. 미영은 그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맥주의 알딸딸함이 그녀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정호가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영 씨, 너 정말 고생 많았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미영은 손을 빼려 했지만 그의 손길이 너무 부드러워 저항할 힘을 잃었다. 아저씨, 이러면 안 되죠.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하지만 정호는 대답 대신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자 미영의 숨소리가 빨라졌다. 얇은 셔츠 아래로 그의 손끝이 닿는 순간 그녀의 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정호는 그녀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봤다. 그의 눈은 갈등과 욕망으로 흔들렸지만 곧 결심한 듯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그 키스는 처음엔 부드러웠지만 이내 뜨겁고 강렬해졌다. 미영은 저항하려 했지만 그의 손이 그녀의 등을 어루만지며 단단히 붙잡자 몸이 저절로 그 열기에 반응했다. 둘의 숨소리가 뒤엉키며 창고 안을 가득 채웠다. 정호의 입술이 그녀의 목을 타고 내려가자 미영은 얇은 셔츠가 찢어질 듯 팽팽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손이 그의 어깨를 붙잡았고 그 순간 모든 이성이 사라졌다. 정호는 그녀를 테이블 위로 밀며 셔츠 단추를 풀었다. 얇은 천이 스르륵 미끄러지며 그녀의 하얀 피부가 드러났다. 그의 손이 그녀의 곡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고 미영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뜨거운 감각에 휩싸였다. 둘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키스를 이어갔다. 그의 입술은 그녀의 어깨를 지나 가슴까지 탐닉했고 미영은 저항할 힘을 잃은 채 그의 품에 몸을 맡겼다. 창고 안은 둘의 숨소리와 맥주캔이 굴러가는 소리만으로 가득 찼다. 그 순간 바깥의 파도 소리조차 멀어진 듯했다. 시간이 흐르고 정호는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놓아줬다. 미영은 테이블 위에 누운 채로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셔츠는 어깨 아래로 흘러내려 있었고 그녀의 몸은 여전히 뜨거웠다. 정호는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말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미영은 대답 없이 몸을 일으켜 셔츠를 여몄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아저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정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냥 너 보면 마음이 흔들려서. 미영은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일어섰다. 저 먼저 갈게요. 오늘은 그냥 잊어주세요. 그녀는 문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나갔다. 정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미영은 다시 배에 올랐다. 정호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둘은 말없이 그물을 던지고 생선을 정리했다. 어색한 침묵이 배 위를 감쌌지만
미영은 마음을 다잡았다. 이건 실수였어. 다시는 안 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파도를 바라봤다. 하지만 가슴 속엔 여전히 뜨거웠던 그 순간의 잔상이 남아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미영은 점점 더 바다에 익숙해졌다. 정호와의 관계는 어색했지만 둘 다 그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민수가 그녀를 찾고 다닌다는 것이었다. 그 여자 어디 갔어? 내가 준 반지 돌려놔. 그의 목소리가 시장을 울렸고 미영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심장이 내려앉았다. 정호가 그녀를 보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민수랑 무슨 관계야?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 예전에 저한테 끔찍한 짓을 했어요. 반지랑 돈 주고. 정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자식이 너한테 손댔어?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다. 정호는 주먹을 쥐며 말했다.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 밤 정호는 민수를 찾아갔다. 항구 근처 허름한 술집에서 민수는 술에 취해 떠들고 있었다. 정호가 다가가자 민수는 비웃으며 말했다. 뭐야, 너 미영이 새 남편이야? 정호는 차갑게 대꾸했다. 그녀한테 다시 접근하면 가만 안 둬. 민수는 코웃음을 치며 달려들었지만 정호는 단번에 그를 제압했다. 미영이한테 준 거 다 돌려놔. 아니면 네가 더 아파질 거야. 민수는 이를 갈며 물러섰다. 미영은 그 소식을 듣고 안도했다. 정호가 돌아와 말없이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괜찮아. 그 자식 너 안 찾을 거야.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 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바다에서 새로 시작해. 우리 같이 잘해보자. 미영은 그날 밤 배 위에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반짝이는 바다는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속삭였다. 과거의 실수와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녀는 이제 더 단단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부산의 파도는 그녀의 결심을 안아주듯 잔잔히 흘렀다. 바다 위에서의 삶은 미영에게 점점 더 익숙해졌다. 파도가 배를 흔들 때마다 그녀는 균형을 잡는 법을 터득했고 그물을 던질 때의 손놀림도 자연스러워졌다. 정호는 늘 곁에서 묵묵히 그녀를 도왔다. 민수와의 일이 정리된 후 둘 사이의 어색함은 조금씩 풀렸지만 그날 창고에서의 뜨거운 순간은 여전히 두 사람의 마음에 얇은 장막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미영은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조였지만 동시에 정호의 따뜻한 손길이 그녀의 상처를 어루만져준 기억도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건 실수였어. 다시는 안 돼. 정호는 그냥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 수 없는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한편 정호도 혼란스러웠다. 그는 미영을 진심으로 아꼈지만 그날의 충동이 그녀를 더 멀어지게 했을까봐 두려웠다. 그녀가 배 위에서 웃을 때면 그의 가슴은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그녀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스러웠다. 그는 미영에게 더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녀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 망설였다. 그래서 그는 묵묵히 그녀를 지켜보며 그녀가 필요로 할 때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러던 어느 날 부산 앞바다에 폭풍경보가 내려졌다. 정호는 출항을 망설였지만 그물을 점검해야 한다며 배를 띄우자고 했다. 미영은 불안했지만 그의 결정을 믿고 따라 나섰다. 바다는 이미 거칠었고 파도가 배를 세차게 때렸다. 그물을 끌어올리던 중 갑작스러운 파도가 배를 강타했고 미영은 미끄러지며 물속으로 빠질 뻔했다. 정호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아 끌어올렸다. 그의 팔이 그녀를 단단히 감싸자 미영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숨을 몰아쉬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정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영은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잠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듯했다. 폭풍은 점점 잦아들었고 둘은 간신히 항구로 돌아왔다. 젖은 옷 때문에 몸이 떨리던 미영은 정호의 창고로 들어가 불을 피웠다. 정호는 그녀에게 자신의 재킷을 건네며 말했다. 이거라도 걸쳐. 감기 걸리면 큰일이야. 미영은 재킷을 받아들며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순간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미영은 젖은 셔츠를 벗고 재킷을 걸쳤다. 재킷은 그녀의 어깨를 넉넉히 덮었지만 그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하얀 피부가 불빛에 반짝였다. 정호는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그녀의 떨리는 입술과 젖은 머리카락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미영씨, 내가 너무 가까이 다가갔던 거 아직도 미안해. 정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미영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저씨 잘못 아니에요. 저도 그때 저 자신을 잃었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호는 한 발짝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근데 너 보면 자꾸 마음이 흔들려.
그의 고백에 미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간절했다.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 그의 품으로 몸다. 정호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너만 괜찮다면 내가 너 곁에 있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미영은 그의 품에서 눈을 감았다. 둘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조용히 키스를 나눴다. 이번엔 그날의 충동과 달리 부드럽고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미영은 그의 숨소리를 느끼며 자신의 마음이 점점 열리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그날 밤 둘은 창고에서 서로를 안은 채 잠들었다. 불빛이 꺼진 창고 안은 따뜻했고 바깥의 파도 소리가 그들을 감쌌다. 미영은 정호의 품에서 처음으로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다. 하지만 새벽녘 그녀는 문득 눈을 떴다. 정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난 아직도 재훈의 아내인데.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창고 밖으로 나왔다. 바다는 잔잔했고 새벽녘이 밝아오고 있었다. 며칠 뒤 미영은 시장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재훈이 그녀를 찾기 위해 부산 시내까지 올라왔다는 것이었다. 그는 술에 취해 시장 근처를 배회하며 그녀의 행방을 묻고 다녔다. 그 여자가 어디 있어? 내 마누라야. 그의 고함이 시장을 울렸고 미영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정호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이야? 또 민수 때문이야? 미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재훈이 날 찾고 있대요. 정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자식이 여기까지 왔어? 걱정 마. 내가 처리할게. 하지만 미영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아저씨, 위험해요. 재훈이 술 먹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정호는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같이 해결하자. 미영은 그의 단호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엔 두려움이 가득했다. 재훈이 그녀를 찾아내면 그녀의 새 삶은 다시 무너질지도 몰랐다. 그날 저녁 정호와 미영은 항구 근처에서 재훈을 마주쳤다. 그는 비틀거리며 다가와 미영을 향해 소리쳤다. 너 여기서 뭐해? 다른 남자랑 도망친 거야?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훈 씨, 우리 이제 끝내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재훈은 이를 갈며 그녀에게 손을 뻗었지만 정호가 그의 팔을 잡아막았다. 그만해. 미영 씨는 더 이상 너 마누라 아냐. 재훈은 정호를 밀치며 으르렁거렸다. 너 뭐야? 내 여자를 뺏을 생각이야? 정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미영 씨는 누구 소유물이 아니야. 그녀가 선택한 거야. 재훈은 분노에 휩싸여 정호에게 주먹을 날렸지만 정호는 재빨리 피하며 그를 제압했다. 미영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소리쳤다. 그만해요. 제발. 그 순간 재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미영아,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 그의 모습은 초라했고 미영은 가슴이 아렸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재훈 씨, 우리 끝났어요. 아이들한테는 내가 잘 설명할게요. 재훈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정호는 미영의 어깨를 감싸며 그녀를 데리고 항구를 떠났다. 그날 밤 미영은 정호의 배 위에서 바다를 바라봤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재훈과의 과거를 완전히 끊어낸 안도감과 정호와의 새로운 감정 사이에서 흔들렸다. 정호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괜찮아? 오늘 힘들었지? 미영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아저씨 덕분에 내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정호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너랑 같이 바다에 있는 게 내 행복이야. 미영은 그의 품에서 눈을 감았다. 바다의 파도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달랬다. 과거의 상처와 실수는 아직 남아있었지만 그녀는 이제 두려움 대신 희망을 안고 있었다. 부산의 밤바다는 그녀의 새 시작을 축복하듯 잔잔히 빛났다. 미영과 정호의 결혼 생활은 부산의 바다처럼 잔잔하면서도 때로는 파도가 치는 날들이 이어졌다. 작은 어업 사업은 점점 자리를 잡았고 그들은 매일 아침 함께 배를 띄우며 생계를 꾸려갔다. 시장에서 미영의 밝은 미소는 사람들에게 익숙해졌고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초라한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정호는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고 둘은 서로에게 위지하며 조용한 행복을 쌓아갔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미영의 삶을 다시 뒤흔들 사건이 터졌다. 기대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중 한 낯선 여자가 미영의 노점 앞에 멈춰섰다. 그녀는 20대 후반쯤으로 보였고 눈빛엔 날카로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당신이 김미영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미영은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누구세요? 여자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저는 재훈 오빠 애인이었어요. 당신 때문에 오빠가 그렇게 된 거라고요. 미영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무슨 소리예요? 재훈 씨는 이미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여자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미영 앞에 던졌다. 사진 속엔 재훈과 그 여자가 다정히 웃고 있었다. 오빠가 당신 떠난 뒤로 매일 술만 마셨어요. 나한테 당신 얘기만 했고 결국 그 싸움도 당신 때문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점점 커졌다.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미영은 숨이 막혔다. 그게 제가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미영은 간신히 입을 뗐다. 하지만 여자는 그녀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당신이 오빠 버린 거잖아요. 행복하게 잘 살면서 오빠는 죽게 내버려 뒀다고. 그 순간 정호가 노점으로 뛰어왔다. 그는 상황을 눈치채고 여자 앞에 섰다. 그만해요. 미영 씨 잘못 아냐. 재훈이 그렇게 된 건 자기 선택이었어요. 여자는 정호를 밀치며 말했다.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요? 이 여자 때문에 다 망가졌는데. 정호는 단호하게 대꾸했다. 미영 씨는 새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재훈도 그걸 바랐고 여자는 잠시 멈칫했지만 눈물을 쏟으며 미영을 향해 달려들었다. 미영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정호가 재빨리 그녀를 막았다. 시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둘을 말렸고 여자는 결국 울며 떠났다. 미영은 노점 옆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정호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다 끝났어. 하지만 미영의 눈엔 눈물이 고였다. 내가 정말 재훈 씨를 망친 걸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정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야, 너는 너 자신을 구한 거야. 재훈이 그렇게 된 건 그의 몫이야. 그날 밤, 미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재훈의 편지와 그 여자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새벽녘에 집을 나와 바닷가로 갔다. 차가운 모래 위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며 그녀는 울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걸까? 바람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줬지만 마음의 무게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정호가 그녀를 찾아와 옆에 앉았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 혼자 고민하지 마. 미영은 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난 그냥 다 잘되길 바랐을 뿐인데. 며칠 뒤 민재가 다시 미영을 찾아왔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누나, 형 애인 만났죠? 걔가 좀 과격해서 미안해요. 미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냐, 나도 이해해. 근데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걸까? 민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형이 죽기 전에 걔한테 누나 얘기 많이 했대요. 누나가 새삼 찾은 거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걔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고. 미영은 눈을 감았다. 재훈의 마음이 이제야 조금 이해됐다. 그 사건 이후 미영은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정호와 함께 배를 띄우고 생선을 잡으며 그녀는 과거를 묻었다. 하지만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민수가 다시 그녀를 찾아다닌다는 것이었다. 그는 시장에서 소란을 피우며 말했다. 김미영 어디 있어? 내가 준 반지 내놔. 그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거칠었다. 미영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숨이 막혔다. 정호가 그녀를 보며 말했다. 또 그 자식인가? 이번엔 내가 끝내버릴게. 정호는 민수를 찾아 항구로 갔다. 민수는 술병을 들고 비틀거리며 정호를 보자 비웃었다. 너 뭐야? 미영이 남편 행세라도 하게? 정호는 차갑게 말했다. 그녀한테 더 이상 손대지 마. 마지막 경고야. 민수는 웃으며 달려들었지만 정호는 단번에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다시는 그녀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아니면 후회할 거야. 민수는 이를 갈며 물러섰다. 그날 밤 미영은 정호에게 기대며 말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정호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응, 이제 우리만 잘 살면 돼. 미영은 그의 품에서 눈을 감았다. 민수와 재훈, 그리고 그 여자의 그림자는 점점 희미해졌다. 그녀는 정호와 함께 새 삶을 꾸리며 과거를 내려놓았다. 시간이 흘러 미영과 정호는 어업사업을 더 키웠다. 그들은 작은 집을 마련했고 매일 바다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어느 날 미영은 재훈의 무덤을 다시 찾았다. 그녀는 무덤 앞에 꽃을 놓고 말했다. 재훈 씨, 나 이제 괜찮아요. 당신도 편히 쉬어요. 바람이 꽃잎을 날렸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돌아오는 길, 정호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 잘 됐지? 미영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네, 이제 진짜 잘 될 거예요. 부산의 바다는 그들의 삶을 지켜봤다. 미영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정호와 함께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살았다. 어느 맑은 날, 둘은 배 위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시장에서 만난 고아들이었다. 미영은 그들에게 생선 손질을 가르치며 웃었다.
너희도 나처럼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다 위를 울렸다. 정호는 그녀를 보며 말했다. 너 정말 멋진 사람이야. 미영은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같이라서 그래요.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으로 채워졌다. 미영은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고난은 나를 꺾지 못했어. 난 다시 일어섰고 이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거야. 부산의 파도는 그녀의 결심을 안아주듯 잔잔히 흘렀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졌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